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오는 12월 309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로봇랜드 인근 남청라 나들목 주변입니다. 영종도 방향으로 이어지던 도로가 중간에 무자른 듯 끊겨 있습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육교가 민자대교 경쟁방지 조항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인천경제청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이미 마련한 5천억 원에 영종과 청라 지역 개발을 맡고 있는 LH와 도시공사에 1천억 원을 분담시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500억 원은 제3연육교 건설로 혜택을 보는 기관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영종 하늘도시입니다. 저기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다리를 놓게 되는 건데요. 총 연장 4.67km입니다. 제3연육교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되며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총 3구간으로 나눠 시행합니다. 올해는 청라 쪽 해상 부근 309에 주탑 공사 등을 위한 물량장과 해상 준설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후 내년 9월부터 도로와 교량 건설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통행료의 경우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은 무료로, 그 외에는 4천 원의 요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라와 영종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요. 그 밖에 그 다리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한테 대해서는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인천공항에서 청라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함께 설치되는 시민중심다리 제3연육교를 통해 영종과 청라를 잇고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강화의 수건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강화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7월 기준 강화군의 인구는 6만 9천여 명. 수년째 인구 7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나 관광객이 찾기 어려운 게 현실. 이런 가운데 강화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강화읍을 잇는 길이 31.5km,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9,684억 원입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차선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뚫리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가시고 그래서 강화의 어떤 휴양지로서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대동맥이 뚫렸다고 할까요? 이 사업은 앞서 2018년 민간 제안을 국토부가 반려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차질을 빚었지만 지난해 5월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배 의원은 올해 본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시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설계를 위한 예산은 원래는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좀 노력을 해서 이 설계 예산을 올해 본 예산을 넣게 되면은 이 착공에 이르는 시간을 제가 1년 정도 단축한다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백령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개설하면 7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옹진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항로 개설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중국 동쪽에 위치한 웨이하이, 인구 282만 명이 거주하는 경제 특구로 주변 상둥성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과 웨이하이는 상호 홍보관을 만들어 경제 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천과 웨이하이 중간에 백령도가 자리합니다. 100길로 따지면 백령도에선 웨이하이까지 187km로 인천보다 조금 더 가깝습니다.
2,500톤급 회속선으로 운항하면 3시간 30분 거리. 이 항로를 개설하면 연간 7만 2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백령도를 찾을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약 40만 원을 지출해 연간 963억 원의 관광 수입도 발생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값은 1.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444억 원,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828명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은 백령도의 그 국제적인 항로는 반드시 개설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백령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된 두문젠과 콩돌해안, 사빗공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또 백령도에는 원나라 기황후의 남편인 순제가 귀양으로 와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면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남북과의 상징성, 또 이런 적경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외교부, 또 국회, 또 관련 부처에다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용역은 10월 초 준공될 예정입니다. 옹진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항로 개설을 건의하고 향후 한중 해운회담 의제에 채택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백령도 중국 간 항로 개설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내항 재생 사업의 핵심인 상상 플랫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다시 찾은 건데요. 내년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모두 완공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계양문화창조도시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내양 팔부두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 당초 사업자로 선정된 CJCGV가 지난해 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떼며 표류했습니다. 시는 올 상반기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상상 플랫폼 사업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눈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초 상상 플랫폼 사적 공간 사업자로 무형-CM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협상과 계약, 건축 설계,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적 공간은 창작 스튜디오와 K-팝 공연장, VR, AR 전시 미술관, 키즈 체험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업체는 상시 고용 200명 이상, 건설 원자재 90% 이상을 인천 지역에서 채용하고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공적 공간은 소공연, 전시, 스튜디오, 공예체험장, 계양문화체험존, 카페 등이 내년 상반기 중 시민에게 개방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운영사업자와 협력해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적 공간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주변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도시철도로 완전 개통했습니다. 네,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대한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수인선의 역사와 부활 의미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이어주는 수인선의 역사는 193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래염전의 소금과 여주지방의 쌀 등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인선을 개통한 겁니다. 협계 열차였던 수인선은 마주보고 앉으면 앞사람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아 꼬마 열차로도 불렸습니다. 한량의 크기가 시내버스보다 작았지만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가 줄고 운행 구간도 차츰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은 59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회생은 부설의 목적은 식민지 수탈의 어떤 그런 아픈
역사 속의 목적으로 이제 부설이 되었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학생들, 통학생들에 발휘되었고 또 이제 근처 뭐 밭에서 텃밭에서 일군 채소라든지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원, 인천 오가면서 내다 파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자주 이용하셨던 그런 또 이제 기특한 그런 열차였죠. 폐선된 수인선이 도시철도로 다시 개통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도시 개발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로 재탄생한 겁니다. 수인선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단계로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이 2012년 6월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2단계로 송도에서 인천 구간이 2016년 2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3단계 구간인 수원에서 한양대 앞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안산 구간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모든 구간이 완전 개통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2조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인천에서 수원까지 소요 시간은 크게 단축됐습니다.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현재는 이제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요번에 복선 전철화가 됨으로 인해서 약 한 2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경기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계 열차에서 도시철도로 재개통한 수인선. 수인선의 완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서울을 잇는 수도권 남부 연계 철도망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인선이 완전 개통으로 수원까지 운행 시간이 대폭 줄어들죠. 5년 뒤에는 이 노선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천시가 3대 핵심 사업으로 꼽은 제2공항철도 역시 이 노선과 연계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역에 고속철도 EMU 260 열차가 들어옵니다. 연말에 중앙선 투입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월곶 판교선에도 투입됩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판교를 거쳐 경강선을 타고 강릉까지 운행합니다. 최고 시속 180km인 GTX보다 80km가 더 빠른 고속철이 수도권과 광원까지 있습니다. 인천발 KTX와 더불어 2025년이면 고속철도로 전국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 속도 260km까지 달리는 준고속열차가 투입됩니다. 출발점이 수인선 송도역입니다. 그래서 25년이면은 우리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까지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속철을 인천 서쪽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도역까지 운행하는 EMU 260을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것. 273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고상홈을 100m 정도 연장하면 EMU 260이 들어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분석보다는 83%가 줄어든 규모인데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고속철도가 송도역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인천역까지 들어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이게 정차하는 역을 늘리는 개념이라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추진되어서 인천역을 넘어 인천공항까지 고속철을 잇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인천시 민선 7기 3대 핵심 과제 중 교통망 확충 방안입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인천발 KTX와 제2공항철도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성 확보. 다행히 인천공항공사가 신선식품과 소재, 부품, 장비 등 화물을 신속히 운행하기 위해선 제2공항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 10월 달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공항공사랄지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만에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둔 수인선. 5년 뒤엔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의 출발점이 됩니다.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쪽을 잇는 철도망 확충 방안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은 수년째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죠.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최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흉물로 방치된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할 사업은 올해 말 착공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899년 건립된 중구 답동성당. 120년 개항장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곳은 우리나라 성당 중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답동성당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다 마침내 올해 3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서 바라보는 풍광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선으로 올라오던 빗발길 형성에 도보 통행로라든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민 광장 등 그런 컨셉들을 많이 부여해서 이번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54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212면의 주차장,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성당 앞마당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마음고생을 했던 신도들은 공원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쉼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공원이 되면은 누구든지 올라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고, 또 저희 교구에서도 지금 전에 주교관으로 쓰시던 저 건물이 지금 근대사 박물관으로 지금 요즘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함께 보실 수 있는. 주차장이 건설되면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신포시장을 포함한 중구 원도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구청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착공해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초엔 완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가맹점 물론 이용자 혜택이 크다 보니 이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22%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용자가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서구가 첫 선을 보인 공공배달앱 배달서구. 서로 이용 플랫폼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 서비스입니다. 배달서구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주문이 9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서구 이용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7,800건에서 6월에는 11,700건, 7월에는 13,300건으로 늘어났고 8월에는 32,7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배달서구의 가장 큰 장점은 할인 혜택입니다. 소비자는 기본 캐시백에 매장별 할인 혜택까지 최대 22%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중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배달서구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난 5월 700곳에서 9월 기준으로 1,560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고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와 가맹점주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한테도 혜택을 더 갈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9월 중에 배달 전용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저희가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서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선할 거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공공 배달 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와 연계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역에서 2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면 1시간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에서 2만 원 이상 소비를 하면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면 혜택은 노예주차장과 노상주차장 13곳에 1,146면에서 시행됩니다. 감면 적용 시간은 서구청 제1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그 외 12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차 매니저에게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1시간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좌나 검단 등에서 소비한 영수증이라도 서구 지역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감면 혜택과 함께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서구는 연말까지 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4조 원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올해 각종 국책사업과 보통교부세를 합쳐 4조 5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인천시에 반영된 국비를 집계한 결과는 3조 8,793억 원, 전년보다 1,7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모사업과 10월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4조 5천억 원 이상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이라든지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부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서구 루원시티 개발 사업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당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비 223억 원 역시 정부안에 담겼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남동 스마트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비 14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비 20억 원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 7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건립비와 국민체육센터 복합 공공시설 건립비 등 생활 SOC 사업에 5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는 35년 전 건립한 청사를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죠. 때문에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했는데 수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민간 건물을 매입해 부족한 공간을 채우고 루원복합청사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985년 12월 구월동 시대를 연 인천시청.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 인구는 300만 명으로 늘었고 그만큼 행정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공간이 부족해 33개 부서 600명은 송도에 있는 미추홀타워를 임대해 근무합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본청 앞에 위치한 민간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의회 운동장에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에는 495대의 주차면을 넣고 상부에는 인천 앳들과 연장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별관 조성에는 민간 건물 매입비 240억 원을 포함해 총 265억 원을 투입하고 주차장 조성에는 3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추홀타워 말고 이 앞에 10개 층 규모의 청사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미추홀타워 직원들이 다 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고요. 한
예산은 26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연구원과 시설공단, 복지재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후년 착공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루원 행정복합타운은 청사를 1개에서 4개로 늘리는 등 규모를 키워 추진합니다. 다만 인천시 교육청 이전 문제는 후일로 미뤄뒀습니다. 시청사 건물 5층에는 이게 이제 좀 일부 임시 건물로 지어놓은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가 필요로 한 다른 공공 부분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나가겠다. 인천시가 매입하기로 한 본청 앞 건물은 시행사가 약 60%를 분양한 상태입니다. 수 분양자가 건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는 시행사가 이 문제를 해소한 뒤에 매입 협의와 소유권 이전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영종 주민은 물론 항공기 사고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컸는데요.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함께 건립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관문인 영종국제도시에 국립종합병원 형태의 의료기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종 주민을 위한 의료 진료와 대형 항공기 사고 등 긴급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 영종국제도시에는 국립종합병원 형태가 최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30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시설을 함께 설립하는 안입니다. 감염병 전문시설에는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과 35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건립 예산 규모는 종합병원이 2,316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769억 원, 생활치료센터 1,770억 원입니다. 국립종합병원을 건립하면 비용 대비 편입, 즉 BC값은 0.95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4,35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77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와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청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정부가 선정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인천적 10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복합화 사업에 3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영종 하늘 일중과 동구 꿈드림센터 등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검단 신도시, 내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과 들을 밀어내고 공동주택을 짓는 만큼 생활 SOC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곳에 공공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섭니다.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영종 하늘일중 부지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로 중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교육부 중투심에서 4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활 SOC 사업에 반영되면서 작은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을 조성하는 국비 1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생 수 부족 문제를 복합화 시설로 풀겠다는 게 교육청 판단이었던 만큼 하늘일중 건립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동구 송림동 일대에는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조성됩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립하는데 이번에 확보한 국비 21억 2천만 원과 뉴딜 사업 86억 7천만 원 등 총 142억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여기 이제 돌봄 센터가 들어설 거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 서로 이제 그 육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육아 정보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동구에 이제 보건소가 너무 멀리 한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러니까 보건소의 지소 성격으로다가 저희가 이곳에 지금 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49건. 이 중 인천은 앞서 본 사례를 비롯해 남동구의 복합청사 신축 2건과 옹진군의 학교시설 복합화 등 총 10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국비는 총 321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2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절반이 넘는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도심 등에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 인천이음버스가 신설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모두 197개. 이 가운데 유지되는 노선은 89개입니다. 83개 노선은 변경되고 25개 노선은 폐지됩니다. 대신 간선지선 노선 13개와 인천 이음버스 노선 18개가 새로 생깁니다. 인천 이음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원도심 뒷골목이나 신규 개발 지역 등에 신설하는 생활 밀착형 순환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어르신이나 학생 등을 위해 신형 중형차 42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관심이 큰 거라고 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잘 현실에 적용해서 시민들이 나아졌구나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돼요. 앞서 인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군구를 돌며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0월에 열리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공공데이터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입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구축은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행정데이터 정교화와 전통시장 상세지도 서비스 구축 등에 나섭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 사업에서 4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인턴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시는 이번에 지원을 해서 이제 기업 매칭 사업에 이제 4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련해서 1건, 공간정보에서 2건, 복지행정권에서 총 1건에서 총 4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비와 관련해서는 8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는 행정데이터 정교화에 주력합니다. 시민들의 소득, 소비 등을 행정동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재정지원 투입과 연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소비 침체와 반등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전통시장 정밀지도를 만들어 각 업소의 상세한 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접근성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생애를 기록해 통합 데이터를 만들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190명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제 기업 매칭과 관련해서는 15명이 배치가 되어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상호 간의 협업해서 이제 시와 연계된 데이터를 개방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인력들이 이제 30명 정도 추가적으로 시에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공된 데이터를 오는 12월 인천 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이 양질의 공공데이터 구축과 청년 일자리 확보 등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계양산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불법으로 개농장이 운영돼 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은 후원금을 모아 개 수백 마리를 구조했는데요. 구조는 했지만 이번에는 개들을 수용할 곳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개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그 옆에는 개 6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최근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서 지난 20여 년간 불법으로 식용 개농장이 운영돼 온 건데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지난 7월 후원금을 모아 농장주에게 매입비를 주고 개 270여 마리를 구해낸 겁니다. 이들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며 개들을 치료하고 사료를 주는 등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 60여 마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료 회사에 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봉사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일개인분들이 사료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료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수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부족하죠, 많이. 하지만 지난달 31일 불법 개농장에 대한 시설 철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계양군은 해당 농장주를 형사고발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토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시설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다 처분하고 나서 이제 매년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했어요. 정리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크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어떤 작년부터 이제 문제가 계속돼서 다시 이 부분을 빨리 자진 정리를 해야게끔 유도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고발을 저희가 이제 올해 한 거죠. 입양과 치료를 위해 나간 개들 외에도 현재 이곳에는 220여 마리의 개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장 이 시설이 철거된다면 이 개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그간 계양구와 토지 소유주가 불법 개농장 운영을 방치해온 만큼 철거 기간 유예나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와 하남시의 경우 각각 지난 2019년과 2018년 개 도축장에 있던 개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나서 임시 보호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이제 구유지를 확보해서 시민 모임이 임대를 해달라. 이 개들을 돌보고 이제 입양을 보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개들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니까 12월 정도까지라도 철거 강행하는 걸 좀 이제 고려를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계양구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개발지 법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은 아니니까 저희 보고 뭐 찾아달라, 대체 부지를 뭐 협의해달라, 찾아달라 이게 아니고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이고 법령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개농장이 위치한 계양산의 소유주는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상속인 4명. 이들은 계양산 내 불법 개농장과 관련해 롯데지주를 통해 사료 20톤과 개들에 대한 매입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지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개농장 철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농장이 강제 철거될 경우 남아있는 개들은 안락사될 수도 있는 상황. 시민들의 도움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개들은 이제는 수용할 곳이 없어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남동구 장수동에는 한국 천주교 첫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이 있습니다.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2022년까지 이 일대를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84년 중국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가장 처음 세례를 받은 영세자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집안은 그의 아들과 손자를 비롯해 4대에 걸쳐 8명의 순교자가 나온 가톨릭계 명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승훈의 업적을 기리고자 9년 전 이승훈 묘역을 시 기념물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승훈 묘역 일대가 인천시를 대표하는 순례성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2013년과 2018년에 걸쳐 추진됐던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이 지난 9일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물꼬를 트게 된 겁니다. 이번 협약엔 인천시와 인천교구 간의 역할과 재정 부담, 기부 체납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되면 국내외 대표적인 순례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승훈 묘역입니다. 이곳 일대에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 이승훈을 기리는 역사공원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96억 원을 투입해 남동구 장소동 초입에서 산 중턱의 이승훈 묘역까지 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천주교 인천교구는 48억 원을 들여 이곳에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역사문화체험관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전시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승훈이라는 발자취, 그다음에 그 천주교 첫 세례자로서의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을 그 이제 3개의 전시실로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해서 이승훈 역사공원과 역사문화체험관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시와 천주교 인천교구는 이승훈 역사공원과 제물포진도 순교성지, 갑곶성지 등을 연계해 인천을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